여러분, 집에 이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주변에 이거 없이 부자 된 분 본 적이 없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시간과 공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도 내 집안에 내 방 하나가 없다는 사실이 오랫동안 억울했다. 안방에 들어가면 남편은 코를 골고 거실로 나가면 아이들이 팔짝팔짝 뛰어다녔다. 결국 베란다에 작은 책상 하나를 두고 그곳에서 책을 읽고 공부하고 강의 연습을 했다. 겨울엔 엄청나게 추웠고 여름엔 미칠 듯이 더웠으나 그 작은 책상에서 나는 강사 김미경으로 다시 태어났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모든 시간과 공간을 몰아주며 이렇게 말한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해. 부모는 용돈 30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데 10살 아이는 학원비로 100만 원씩 쓴다. 이 말은 곧 집안에서 성장할 사람, 투자 받아야 할 사람을 아이로 한정했다는 뜻이다. 아이만 키우고 엄마 아빠는 성장을 멈추기로 작정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에서 10년 넘게 살다 보면 누구나 저절로 무기력해진다. 돈도 시간도 공간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감을 갖자는 건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다. 10년 후 미래를 기획하고 꿈을 꾸지도 못한다. 50대가 되면 지금보다 더 고갈될 것이 눈에 보이니까 결국 몸은 40대인데 마음은 이미 70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20대처럼 다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거실 소파를 옆으로 밀어내든 식탁 옆에 작은 테이블을 두든 뭐라도 놓고 책에 둘러싸여야 한다. 내 공간에 책 100권이 있다면 100권만큼 생각이 커지고 책 1000권이 있다면 1000권만큼 세상이 내 것이 된다. 생각이 크고 세상이 넓어져야 비로소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이 책에서 하나만 찍으라고 하면 난 이거야. 진짜? 부자들 중에 자기 책상 없는 사람 없다. 이거 진짜 맞아, 맞는 말이에요. 저는 이게 와닿았어요. 아이만 키우고 엄마 아빠는 성장을 멈추기로 작정했다. 나를 희생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에서 10년 넘게 살다 보면 무기력해진다. 돈도 시간도 공간도 없는데 무슨 자신감을 갖냐.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거실 소파를 밀어내든 식탁 옆에 조그마한 테이블을 두든 뭐라도 놓고 책에 둘러싸여야 한다. 생각이 크고 세상이 넓어져야 비로소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저는 이거가 너무 와닿았고 이 부분이 작가님의 엄청난 통찰과 경험이 들어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생각이 크고 세상이 넓어진다라는 게 뭐 사람들은 뭐 여행을 가야 되고 뭐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근데 사실 그렇거든. 나 같은 성향의 사람도 있잖아. 아이. 난 정말로 내성적 아이. 밖에서 누구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거가 정말 너무 힘든 일이거든. 나도 안 그러고 싶어. 나도 코코님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저는 호기심이 막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너무 어려워 그게. 그리고 누가 나한테 오는 것도 무서워. 꼭 저 같은 사람이 다가가거든.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날 기다리고 있겠지? 딴 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와 이렇게. 그 사람이 오면은 이제 막 심박수 나오니까 심박수 막 150, 160 막.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 인생에서 세상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는 그게 책상 앞에 앉는 거라고 생각해. 맞아요. 내 책상에 앉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많이 와닿았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싱글이야. 그러면은 할 수 있지. 그러면은 내 책상을 만들고 할 수 있어. 근데 그때는 그건 쉽지. 그때는 근데 또 쉬운 게 있는데 또 단점도 있어. 뭐가 있냐면 아무도 나를 제지하거나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옆에 침대가 있기 때문에 점점 침대로 옮겨가. 침대 들어가서 그거 알잖아. 베개 이렇게 걸어놓고 침대에서 이불 한 허리까지 덮고 가만히 앉아서 유튜브를 보는 거야. 이렇게. 한 1시간씩 지나가. 그러면. 지금 그러고 있을걸? 지금 그러고 있을걸? 지금 침대에서 지금 하반신만 괜찮아, 이불로 덮고. 월브 TV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지. 그럼 결혼을 해요. 그럼 이제 신혼이야. 그럼 둘이 있잖아. 둘이 있으면 빡세지. 왜?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뭐야. 놀아줘. 자기 심심해. 나 놀아줘. 나 혼자서 그거 영화 보라고 했잖아. 영화 다 끝났어. 그리고 영화 재미없어. 더럽게 재미없어.
나 뭐 할 거야 이제. 뭔가 나가- 여자들 칭얼대는 것 같아. 그렇게. 남자들도 칭얼댄단 말이야. 아니, 근데 놀아줘 막 이러면. 아니 내가 이렇게 했었어 내가. 그러니까 남자들 내가 놀아줘 뭐해? 한단 말이야. 왜 이렇게 설거지 또 해? 막 할 때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이제 생겼어. 생후 뭐 한 100일. 거기서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이거 해보면 알잖아. 그거는 어렵죠. 이 생명체는 코크님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날 수 있는데. 아니야 솔직히 그때는 책상에 모시고 잠만 좀 잤으면 쓰겄다. 그러니까 왜냐면 잠만 원 없이 자면 좋겠다. 아기가 있다는 거는 그냥 얘는 그냥 생명체잖아. 그때는 진짜 그냥 2시간에 한 번씩 알람이 울리는 생명체잖아. 배고프다고 우는. 거기서 그걸 한다? 어렵지. 근데 그 시기는 그러면은 그냥 현실에 매몰돼 살아야 되냐? 난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책상을 만들어야 되느냐? 제가 했던 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좋아요. 저는 책상을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책상을 집에다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밖에 있는 책상을 썼어요. 밖에 있는 뭐 도서관? 도서관을 가거나 그것도 좋아. 아니면 조용한 카페 같은 데 가거나 스터디 카페. 근데 제가 처음 투자할 때는 스터디 카페 없었잖아. 우리 할 때는.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 말고도 그냥 카페인데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카페. 뭐 음료 주기적으로 시키면 되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일을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 일과가 어땠냐면 평일에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1시간이 걸렸어요.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출퇴근할 때. 그럼 6시 좀 넘어서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면은 근처 오면 거의 8시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온다? 가능할까? 어렵죠.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누워요. 그치? 터지지. 밥 먹으면 바로 이제 침대 들어가서 하반신 이불로 넣고 유튜브 유튜브 쇼츠 지옥에 빠져가지고 이거 하고 있잖아. 진짜 시간 너무 잡아먹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양해를 구하고 우리 이제 역할을 정했으니까 내가 이제 우리 집안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겠다. 약속을 했어. 심리적 안정감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다음에 그때 아기가 어릴 때니까 퇴근을 그냥 11시 넘어서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었냐면 제가 그때 월부에서 활동하면서 사람들한테 글도 쓰고 그랬는데 2번째 출근을 하고 있다 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출근은 회사로 하는 거야. 그치만 나는 2번째 출근은 내 꿈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내 책상은 항상 있어. 집 밖에. 그럼 그 책상에 앉는 순간부터는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시 좀 넘어 퇴근하고 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지하철역, 우리 동네 지하철역까지 오면은 거의 7시 40분 막 이랬거든요. 그 7시 40분에 내가 맨날 가던 식당이 있어. 순두부찌개집. 맨날 갔어. 그래서 사장님이 나한테만 맨날 서비스 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막 혼자 사냐고 그러고. 짠했구나. 짠했나 봐. 맨날 이렇게 피죽도 못 먹어 같은 애가, 멀다 같은 애가 한 명 들어와가지고 얼굴 시커해가지고 맨날 순두부찌개 하나 주세요. 그러면 오늘 순두부에 뭐 계란 하나 더 넣었다. 뭐 오뎅 이거 우리 집에서 뭐 같이 먹는 반찬인데 이것도 좀 드세요 하면서 막 하지만 그거 먹어. 근데 그거를 되게 빨리 먹었어.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어떻게 했냐면 순두부찌개 끓인 다음에 찬물 부어 달라 그랬어. 빨리 먹으려고. 왜냐면 나는 8시까지 출근해야 됐거든. 저녁 8시까지. 밥 먹고 바로 옆에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 이름이 무슨 프레소예요. 음료가 맛있어. 또 가격이 저렴해. 그리고 콘센트랑 이렇게 자리가 좀 여유가 있었어요. 스타벅스 이런 데 가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되는 거야. 비싸니까. 또 매일 가니까. 그렇다고 또 너무 작은데 영세한 데 가갖고 뭐 죽치고 앉아있기도 그렇잖아. 민폐고. 그때 찾았는데 이제 그때 당시 커피베이하고 요거프레소가 있었어 동네에. 둘 중에 하나를 번갈아서 갔지. 가면 항상 그 자리, 내 자리 아직도 기억나. 반지하 건물이었는데 딱 들어가면 하나 있어. 거기서 노트북을 딱 펼치면 그 요거프레소 주인이랑 나중에 친해졌어. 8시에 들어가서 거기가 11시에 문을 닫았어요. 11시까지 있는 거야. 그 사장님 문 닫을 때까지. 나중에 친해졌는데 그 사장님이 여자분이셨는데 하다가 막 쿠폰도 하나 막 더 찍어주고 막 쿠키도 주고 떨이니까 11시면 떨이잖아. 근데 얘는 11시까지 있을 거 알잖아. 근데 사장님이 각이 나오는 거야. 8시에 왔는데 오늘 저녁 손님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쿠키 좀 드세요 하면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 먹고 나중에 이제 얘기하고 막 내가 제가 맨날 너무 늦게까지 있죠 막 괜히 찔려가지고 얘기하면 아니에요 늦은 시간에 그리고 남자 손님 계시면 저도 마음 편하고 좋아요 막 그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3시간 그거를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구해줘에서 보시는 그 지역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쌓여서. 근데 만약에 내가 책상도 없고
내 일에 몰입할 장소도 없고 또는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냥 지레짐작 포기해버리면 내 성장은 없는 거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문구가 너무 공감이 되고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집 안이든 밖이든 여러분들 책상을 만드셨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모든 시간과 공간을 몰아주며 말한다. 넌 아무것도 하지 마, 공부만 해. 그러면서 부모는 30만 원 한 달 사는데 10살에 학원비로 100만 원 쓴다. 성장할 사람, 투자 받아야 할 사람을 아이로 한정한다. 이 말이 너무 저는 와닿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육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집에서도 보통 이제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고 나면은 그 거실 서재, 서재 거실이라는 그런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실 뒷면 한 면을 이제 책장으로 가득 우리 채우고 집도 가득 그래. 이렇게 거기 이제 온갖 전집을 다 이제 비코트 전집은 아니고 저희는 전집. 왜냐면 이거를 그 로망. 그렇지. 뭔 그 말인지 로망. 알겠다. 그 로망. 이렇게 거실 서재하고 네. 그리고 이제 벽면에 책장을 쫙 하고 한 면을 책장으로 꽉 채우고 그 책장에 그 사이사이 공간이 비어 있으면 뽀대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을 꽉 채울 수 있는 온갖 유명한 전집들을 싹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는 책을 읽고 있고 엄마는 커피를 커피를 마시면서 이걸 또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서 어머 우리는 거실 책상이에요. 서재 거실화 우리 집 서재 거실화 이러면서 아 너무 웃겨 진짜. 이런 게 실제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도 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책이 많이 이렇게 노출을 시켜야지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를 잘한다. 도대체 안 해본 게 뭐예요? 저는 웬만한 건 거의 다 해봐요. 그 경험부자니까. 그리고 해서 이제 그런 전집도 많이 사다 드렸고 그러면서 또 남편과도 싸우고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놨는데 그럼 과연 내가 원하던 만큼 정말 아이들이 공부를 그렇게 했냐라고 봤더니 초반에는 신기해서 좀 책을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안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책상은 아무도 앉지 않는 자리를 차지하는 아무도 앉지 않는 그냥 하나의 그냥 그냥 인테리어로서만 유지를 하고 먼지만 쌓여가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근데 30대 후반에 김배영님 책을 읽고 그 놀고 있는 이 거실 책상을 그럼 내가 써야 되겠다. 누구든 이 책상을 잘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거실에 있는 그 책상을 제가 쓰기 시작했고 저는 이런 얘기도 좀 솔직히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는 잘한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왜냐면 공부할 때니까 부동산 공부할 때니까 책 얼마나 열심히 읽고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고 거기서 막 지역 분석하고 노트북 그렇지. 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저희 집에서 아무도 저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아무도 책을 읽지 않고 아무도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성장할 사람을 저로 둔 거야. 나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그래, 내가 나로 한정을 하겠다. 너희들이 안 하면 너희들을 계속 스트레스 주고 괜히 관계까지 삐걱대느니 그럼 나는 내 성장에 내가 지금 집중을 하겠다 해서 어느 순간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거실에 아이들 책이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여러분의 책은 몇 권이나 있는지 한번 지금 세보세요. 실질적으로 아이들 전집은 진짜 몇십 권 내지 몇백 권 있는데 정말 내가 읽는 책은 정말 한두 권이나 있을까? 뭐 두세 권 있을까?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이 정말 와닿았던 게 너무 저희가 물론 육아 잘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나한테 에너지를 쏟는 것도 내 성장을 위한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쏟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저는 아이가 이제 지금 컸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춘기를 지내고 지금에 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그 말을 믿게 됐어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 저는 언제 이게 나타날까? 과연 이 말이 진실일까? 되게 의문이 들었었는데 저희 큰아이가 아직 아들인데 책도 별로 안 읽고 공부도 안 했었어요. 근데 중3 여름방학 때 갑자기 책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동화책 이런 게 읽는 게 아니라 투자 관련 책도 읽고 그리고 자기계발 관련 책도 읽고 거의 2, 3일에 한 권꼴로 계속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책을 읽다 보니까 뭔가 이제 거기서 이제 멘토도 만나게 되고 목표가 생기면서 이제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지금 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결과는 공부를 계속 했던 게 아니니까. 근데 결과는 두 번째 치더라도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기고 엄마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고 아이들 또한 나도
좀 내 삶을 또 이렇게 해 나가야겠구나라는 걸 은연중에 또 스며들고 그게 또 배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정 내에서도 엄마가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 아빠가 공부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노출을 해주는 게 관계에 있어서나 이런 게 더 좋지 않을까. 아이한테 너 계속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부터, 나부터 먼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되게 와닿았어요. 아니, 결국에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 가족들한테도 영향을 준다 이 말이네. 엄마들이 처음부터 책상이 없지는 않아요. 원래 결혼할 때 생각해보면 신혼일 때 그러네. 항상 서재방을 만들어놨던 것 같아. 네. 책상도 있고. 없었는데. 맞아. 저는 작은 그 신혼집에 8인 테이블을 놨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8인용 테이블? 맞아요. 네, 거기에서 집이 한 40평 됐어요. 방 2개짜리 그렇게 10평 이제 해서 대였어. 10평대에 17평짜리였어. 네. 그 위에 올라가서 지금 엄청 컸네요, 근데 식탁. 되게 크고 비싼 거였어요. 그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한 거 아니야? 위에 올라가서 그 위에 주저앉아가지고 밥 먹은 거 아니야? 엎드려가지고 한 거 아니야? 밥도 먹고 뭐 공부도 하고 했죠. 근데 그렇게 크고 되게 좋은 그 식탁 겸 테이블이었지만 아이가 태어나니까 얘가 처치 곤란인 그치, 거예요. 짐이지. 네, 그래서 얘를 팔았어요. 30만 원 주고 팔았어요. 팔고 나서 아기가 이제 나오니까 이제 뭐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부 아기 용품으로 채우는 그래서 가득 그 차지. 자리에.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책상이 이제 없는 거죠. 없어진 거죠. 네. 맞아. 저도 똑같았고 저는 이제 아이가 어릴 때 이 통장에 돈이 구멍이 나는 걸 이제 겪으면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투자해야겠다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집에 정말 작은 방이었어요. 그 17평 복도식 아파트였기 때문에 작은 방이 되게 작아요. 그쵸. 거기에 저랑 우리 남편, 뭐 애기 옷 거기 전부 다 행거에 쫙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 정말 그 5만 원짜리 책상을 사서 거기에 이제 놓은 거예요. 행거 옆에다가. 거기에서 앉아서 뭐 열심히 타자 치면서 이제 공부하고 강의 듣고 하다가 또 애기 이제 케어해야 되면 애기 케어하고 다시 와서 거기 쭈그려서 자기도 하고 다시 올라와서 공부하고 하면서 그 시간들이 결국은 이제 저를 만들었고 저를 키운 이제 공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공간을 아마 많은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전부 애기 그 땅콩 책상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책상만 있지 엄마 책상은 맞아. 없어요. 엄마 책상도 없고 지금도 사실 제가 좀 반성되는 게 저는 책상이 있지만 애기도 땅콩 책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남편 책상이 없어요. 필요했을까요? 근데 저는 좀 만들어 놔야 남편도 자기 꿈을 거기서 더 키우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좀 반성이 됐어요. 내가 저것 때문에 이게 최고라는 거야, 이 문구가. 네. 그래서 작은 집이지만 그래도 좀 만들어 놔야 우리 세 가족이라면 책상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거를 좀 마련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에 보면은 내 책상 자랑하기라는 이벤트를 열었었대요. 그 사진들을 보니까 내 책상 이거예요 하면서 올린 사진들이 식탁 옆에 간이 테이블 아니면 어학연수를 떠난 딸의 책상 아이들이 쓰던 뽀로로 책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책상을 이렇게 만들고 그걸 자랑하는 그런 이벤트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동기나 이런 거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해볼 수 있었던 그걸 실천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좀 없었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 지금 내가 나만의 지금 책상을 하나 만든다면은 지금 우리 집에서 지금 어디에 만들면 좋을까 내 책상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한번 고민해보고 상상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 지금 생각 들었는데 이거 유튜브 댓글에 사진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너무 아쉽다. 죄송합니다. 제가 유튜브 잘 몰라서요. 그렇구나. 이거 아쉽네. 아니면 지금 내가 나만의 책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저는 이걸 나만의 책상을 쓰고 있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없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아니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라고 올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이거 미루지 마시고요.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빨리 책상을 준비하세요. 예, 비싸지 않아서 상관없습니다. 책상을 준비하시고 책상 준비 완료라고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책상 다 다신 분들은 그럼 하트 누르고 제가 또 월급쟁이 부자들 보고 아시죠? 이거 하트 이렇게 있는 거 그거 누르고 할 때 응원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책상. 좋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책상 준비되셨나요? 책상 준비 완료! 댓글을 달아주세요.